학교에 등교할 때 보면은 묻지 않아요. 네모난 학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기가 쉽지 않다. 일반 학교랑 똑같은데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공동체가 모두 함께 고민을 하고 실천하는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빼주세요. 그냥 직접 활동하는 거라서 재밌고 학생답도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 이 말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사교육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이런데 학교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일을 하는 엄마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그 초등교육에 안녕하세요. UBC 서로나눔학교 특별기획 학교의 이유 진행을 맡은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학교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 나눠주실 네 분의 주역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북중학교 교장 이병환입니다. 무단횡단 해온 거 아닙니까? 네, 누나하고 같이 된 게 아니고 누나 내버려두고 니 혼자 가는 거. 무단횡단하진 않아요, 쌤. 오, 그래. 교장 선생님 별명이 청바지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평소와 같이 청바지 잘 입고 왔습니다. 네, 의상 체크를 해봤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호교초등학교에서 온 교사 배진수입니다. 교사의 행정 업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를 해주시니까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 서로나눔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임설이라고 합니다. 프라그로 해서 이렇게 한번 쭉 건너서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현장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성천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의 힘, 어떤 시민사회의 힘, 그리고 현장의 힘에 대해서 미리 성장을 해도 마을과 지역을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자생성, 자기주도성, 자기주체성이 꽉 차 있었습니다. 혁신학교, 울산에서는 서로나눔학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흔히들 혁신학교로 하면 새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냐, 약간의 대안학교랑 뭐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다 같은 공립학교죠? 네, 맞습니다. 울산에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서로나눔학교라는 이름으로 현재 12개 학교가 운영 중이고요. 네. 모두 다 공립, 초등, 중등학교입니다. 일반 학교랑 똑같은데 단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공동체가 모두 함께 고민을 하고 실천하는 뭐 그런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본래 정책이라기보다는 운동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폐교 직전에 작은 학교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가 문 닫겠다라는 걱정 속에서 교뜻 맞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서 학교를 살려보자 해서 시작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 지금 3월 기준으로는 약 한 1928개 학교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규모로는 한 16.5%, 전체 학교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운동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전국의 16%가 넘는 학교가 혁신학교 또는 울산에서는 서로나눔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100마디 말보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몸소 체험하셨을 학부모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떻게 정말 학교가 변했습니까? 네, 교육 주체 안에 학생들의 비중이라든지 학부모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혁신학교가 되고 나니까 학생들이 움직이는 그 비중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비중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돼. 손 잡고. 자, 여기 집중. 오케이. 힘들었지? 네. 자, 그지? 힘들었는데 나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힘들었겠습니다, 많이. 맞지? 그러니까 나무한테 인사하러 가주자. 예. 나무야 고마워하고 인사. 허그해줘. 나무야, 사랑해. 선생님하고 학부모,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획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내려가요? 아니야, 선생님이 출발시켜 줄 거야. 아, 다행이다. 자, 준비됐어? 아니요. 자, 준비됐지? 예. 자, 마음의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출발한다. 예. 하나, 둘, 셋, 출발! 자, 출발한다. 하나, 둘, 셋. 무서운 것 같아요. 타니까 좀 빠르고 스릴감이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좋아요. 학생들이 모여서 실제로 회의하고 만들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손님이 장난 아니게 많은데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조금. 거리두기 하자, 거리두기 얘들아. 거리두기. 앞으로 나란히 하자, 얘들아. 앞으로 나란히.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서 결정된 것을 또 실천할 때 또 민주시민교육, 이런 또 창인성 교육 쪽으로도 많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술 선생님은 병명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시고 생가도 옆에 계시고 그래서 한글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21자 학계 40개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글 여기 위에 발라 있어. 발라. 학생을 위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우리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취지로 이런 축제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학교 축제, 특히 초등학교 축제하면 저는 운동회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느 대학 축제 못지않게 스케일이 크고 뭐 짚라인하고 클라이밍까지 있다니까 스케일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곳 상북중학교도 올해 서로 나눔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장 선생님을 맡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오디션을 보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종의 오디션이면 오디션인데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내부용 공모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교장이 됐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그러니까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점수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장으로 뽑히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1년째 상북중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아주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약을 잘 지키신 건지 몰라도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 도서실 분위기도요. 여느 학교 도서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칸막이형 책장이 아니라 한눈에 좀 둘러볼 수 있고 좀 분위기가 편안해 보이네요. 근데 아이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이제 미술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아이들끼리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토론을 하고 그 토론 결과가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다 보면 이 그 데크가 있는데 이 데크도 그 목공반 동아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만든 이제 작품입니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오케이. 이만한 게 제일 좋아. 이만한 거 없더라.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공간에 놓으니까 의외로 이제 목공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학교를 한번 꾸며보자 하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자 모서 꼭 잡고 떼지 말고 모서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4분의 1 더 가면 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세연이도 박아보지.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빼주세요. 오케이. 아유, 좋지. 사실 제가 생각한 목공에서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아기자기한 거 만들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되게 큰 거 만들고 되게 힘든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고 이거 드릴하는 게 되게 좋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살면서 목공을 해볼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졸업하고도 제가 만든 게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의미 있고 제가 만들어서 뿌듯해요. 아이들이 어떤 꿈꿨던 공간이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게 이제 만화방, 다락방. 네. 네, 그거를 갖다 아이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교사 4명, 학생 4명, 학부모 4명. 그리고 이제 교장, 행정실장. 이래가지고 어떤 우리가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제 의견과 중학교 우리 1학년 학생의 의견, 2 의견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학생 의견대로 북카페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쉬는 시간에 쉴 때 저랑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누워서 잤거든요. 그래서 쌤들한테 이런 것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하고 했는데 돼가지고 신기해요. 계절 좀 그려보면 이런 형태죠? 네. 탈의실인가 봐요. 네. 불 켜죠. 원래는 학생들의 의견이 얘기가 나와도 그렇게 막 엄청 존중받는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확실히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교실 한켠의 공간뿐만 아니라 저는 탈의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 때만 해도 커튼 뒤에서 갈아입고 남녀 공학이면 남학생들 나가 있고 여학생들 갈아입고 남자들은 다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고. 그러니까요. 사실 가장 필요한 공간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은데 아이들의 정말 필요가 반영된. 네. 2020년대의 학생들이 결국에는 197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그런 교실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땐 가장 큰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모난 학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 이 네모라고 하는 것들이 획일성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62년도에 정부가 학교시설 표준 설계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일본식을 좀 따라한 방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년대의 그 틀이 현재까지도 많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라든지 교사라든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필요를 읽어낸 그러한 학교를 좀 설계하는 이런 모습들인 거고 거기서 살아가야 할 학생들이 뭘 원하는가 이걸 반영한 학교 건물, 공간,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Days when the wheels won't turn,
이제는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파악하고 계실까? 잘 모르실 거야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럴 것이 선생님들이 업무가 워낙 많으셔서 수업 끝난 후에도 뭐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게 다반사죠, 사실? 네,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를 하고 나면은 선생님들에겐 2-3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져요. 한 차시가 보통 40분 수업이에요. 그 40분 수업을 20-30분 만에 준비를 하는 거죠. 각종 교육청 공문이랄까 또는 행사 준비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은 수업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정말로 오늘 어디 할 차례냐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아, 네. 그게 요즘 그런 말까지는 안 하는데 선생님 스스로가 마음이 좀 아픈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네. 그게 제일 불편한 현실이랄까요? 각 네. 반마다 진도가 또 다를 테고 네, 그 진도별로 수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참 바쁘실 텐데 그런 속사정이 또 나름 있었네요. 의사가 본인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를 진료하는데 행정 처리까지 업무까지 본다 그러면 사실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건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의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본인의 업무인 학급 운영이라든지 이제 수업 이쪽에만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 외에 어마어마한 행정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부나 교육청 자체가 일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좀 불필요한 업무를 좀 줄이면서 정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숙제라고 봅니다. 업무에 신경실 행정실무사가 오시면 배우터 지킴이 선생님들께 공문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외적인 일들, 교육 활동과는 좀 다른 그 교무 행정과 관련된 업무들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팀을 이제 업무 전담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만 이런 걸 한다는데 불만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아, 저는 자원을 했고요. 네.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을 조금 더 하시는 대신에 공문 배부가 안 되고 대신 교과 전담 교사들은 수업을 좀 적게 하는 대신에 공문을 모두 맡아서 처리하는. 이거 이게 하나, 둘, 셋. 하면서 자연스럽게 딱. 붙인 다음에는 물티슈로 두드려서 붙이시기 바랍니다. 붙이고 난 다음에는 참 안 해? 아니야. 우리 초반에는 내가 행정 공무원인지 교사인지 막 헷갈렸는데 이제 혁신학교에 오고 나서 이제 업무 전담팀이 생기고 저한테 공문이 하나도 안 떨어지면서 이제 시간이 남는 거예요. 애들이 가고 나면 시간이 남는 거예요. 애들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생활 지도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상담 시간이라든지 학생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늘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널리 좀 퍼지고 소문이 나면 좋을 텐데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을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우리 학교만 이렇게 할 수 있다보다는 다른 학교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진 않고요. 업무 간소화 작업이라든가 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고 또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일반 학교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모델이지 않을까. 이때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저는 학교가 바뀐다라는 것들은 빼기 혁신과 더하기 혁신의 균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빼기 혁신만 강조를 해도 안 되고 더하기 혁신만 강조해도 안 돼요. 더하기 혁신만을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번아웃되거나 우선순위를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업무 경감의 이야기로 가게 됐을 때는 빼기 혁신을 했을 때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그것은 결국 질 높은 수업과 교육과정과 평가다. 이런 어떤 이제 관점을 잘 갖고 균형을 잘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이 또 다른 생각으로 모아지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라든가 처음에는 서로 간에 본인의 이제 어떤 의견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의견이 옳다고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규모가 큰 학교고 저 교직원이 한 7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런 면에서 서로 지금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로 나눔 학교에서는 다른 측면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생각들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의견을 모으는 게 또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의외로 외로운 공간입니다. 학생들도 외롭고 학부모들도 외롭고 선생님들도 외로운 이런 공간인데 사실 협력하지 않아도 생존은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각자 막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예컨대 어떤 선생님은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강의식 수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은 뭐냐,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뭐냐,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논의하고 고민해 나가는 이런 과정의 문화, 이 협력의 문화죠. 소통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근데 차이도 있어요. 2학기 교육 과정을 어떻게 이제 꾸려갈 것인가 학년별로 재구성을 해서 우리 학년 교육 과정도 짜고 다른 학년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연계성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내용들을 보니까 초정리 편지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독서 감상문으로도 같이 연결될 수도 있고. 가을 먹방? 아니야. 어차피 주제는 가을인데 이건 하나의 소주제지. 원래 제대로 된 주제 통합은 이 이름도 반애들하고 같이 정해요. 평소에 이러한 활동들을 거의 안 해봤습니다. 조금은 좀 개인적으로는 거부감이 좀 있었고요. 근데 막상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교과별로 공통적인 부분이 좀 보이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조금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새롭고 괜찮았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생각지도 못한 국어과에 그 지역 소개 글이 있었어요. 그 단원을 이렇게 펴 보이면서 선생님 이거를 지금 연결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굉장히 1학기 때보다 빨리 발견하시고 그걸 접목시키는데 발전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소통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교사들은 자기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철학을 나누는 데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결국 상처로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정적인 소통의 시간이 많이 요구돼요. 이 간격이, 생각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룰을 만든 게 모두에게 1인 1표를 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모두가 다수가 찬성하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당연히 교장도 1인 1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Days when the wheels won't turn. Days when the fire won't burn. Days when the clock stands still. 이렇게 소통하면서 좋은 길을 찾아가고 있는 서로 나눔 학교. 그런데 1, 2년 차면 사실 막 달려나가야 할 시기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학교를 아예 못 나오고 비대면 수업을 많이들 했잖아요. 첫 학생 감염자가 나오면서 울산 수능이 한 달가량 연기된 데 이어 학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등교 자체를 하냐 마냐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일반 어떤 학사 일정이 진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눔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어떤 하나의 사업들이 막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갓 입학을 하는 아이들이 입학식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 고학년 아이들이 후배들을 맞이하는 입장을 저희가 서로 가지지를 못했고요. 대신에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밤마다 찾아가서 밤마다 찾아가서 작은 규모로. 입학식도 하시고 밤마다 찾아가서 개학식도 하시고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해서 학교 안으로 차를 몰고 가면 선생님들이 그 반에 맞게끔 꾸러미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제가 뉴스에서 봤던 학교가 이 학교네요. 그래서 정말 혁신학교에 다닌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몸이 멀어지면 좀 마음이 멀어진다고 아이들도 어떤 애교심이나 그런 마음이 좀 흐릿해져 갈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준비한 그 마스크 한 장이지만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학교가 그립고 또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한 학기를 이렇게 꾸려가야지 했는데 조금 의욕이 꺾이신 분위기도 있죠. 그럼요. 네. 이제 저희가 방학 기간에는 1년은 농사를 계획을 하거든요. 1년간 이렇게 하겠다. 사실도 저희도 야심찬 계획을 많이 세우셨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게 잘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일례로 저희는 매년 연극제를 하고 아이들이 이것에 대한 그 관심도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학급 단위로 좀 축소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뭐 규모가 작아졌지만 아이들은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또 영상을 녹화를 해서 부모님들께 다 공유를 했더니 바빠서 그동안 못 오셨던 부모님들도 다 볼 수 있어서 또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실 학교도 보면은 대응을 정말 잘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이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사실 잘 대응한 학교들이 어떤 학교냐를 보면 사실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에서 강조해 왔었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하는 거고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과정인 건데 이러한 기본기가 있었던 학교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응했던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지침을 일단 기다리는 이런 학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로 표정이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게 불편하긴 했는데 대사로 감정이 다 전달돼가지고 그나마 괜찮았어요. 부끄러운데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힘들게 가르쳐줘서 고마웠어요. 엄마 아빠들이 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다 컸다.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대면은 할 수 없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위에 새들과 솜털같이 부드러운 하늘 위 구름까지. 네, 어떻게 보면 학교에 이제 존폐를 걱정하게 했던 코로나를 통해서 학교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저희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서로 나눔 학교의 진짜 걸림돌은 외부의 위기라기보다는 내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좋은 교육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는 학교 아니야?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당장 뭔가를 외워서 시험 쳐서 뭔가 점수를 내야 되는 그런 구조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조바심이 탈 수도 있죠. 이러다가 우리 아이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미래의 어떤 인재들을 요구하는가 보면 옛날에 단순 지식 암기하는 이런 인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우리가 바라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이 경적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 뭐 쌓인 데이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 개인 변수라든지 가정 변수 이런 걸 다 통제하고 나서 순수한 학업 효과만 봤을 때는 학교 효과가 혁신학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입시 트렌드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야간 자율학습하고 보충 수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켰다고 해서 대학을 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시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 스토리 이걸 얼마나 잘 만들어 줄 거냐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많았던 학생들이 결국 면접에도 강하고 생활기록부에 쓸 것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입시 성과가 좋게 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북중학교는 울산의 중고등학교에서 유일한 이제 서로 나눔 학교입니다. 그런데 서로 나눔 학교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만약에 학교가 있다면 저는 정말 강추를 권하고 싶습니다. 서로 나눔 학교가 되면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습 성과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 울산의 서로 나눔 학교가 4곳이 추가가 됐습니다. 초등학교가 1곳, 중학교가 2곳, 고등학교가 1곳인데요. 울산에서는 첫 혁신 공립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고등학교가 새로 추가가 된 데는 또 우리 상북중의 활약도 있지 않으셨을까 좀 네. 뿌듯한 마음이시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변화해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학부모의 역할도 함께 변화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칫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왠지 작아지고 움츠려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과목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 아이에 관해서 진로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학부모이기 때문에 나도 교육의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우리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선생님들과 말씀하실 때 괜히 움츠려들지 마시고 그래서 그 앞에서 못다한 얘기 뒤에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앞에서 충분히 의논하시고 얘기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약간 그런 거리감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또 제도적으로도 학교에 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학부모의 참여 부담스러울까요? 네. 사실 선생님들은 이게 보통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문제 상황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부모님과의 만남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자리 잡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시면서도 선생님들은 공통적으로 학부모님들은 학생 교육 활동이 꼭 필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동감하고 계세요. 네네. 우리가 내 아이 교육만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로 교육을 확장한다면 부모의 역할은 너무 큰 존재가 되겠죠. 여기까지 있어요. 선생님과 부모님들만 떠나시나요?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다 기획을 해주셔가지고요. 잘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인데 우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나오니까 정말 좋아요. 네. 이게 뭐 거의 조선 시절에 처용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전설인데요. 저를 지어주려고 하니까 동해 용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영특하게 보여가지고 흥경왕이 그 아들을 데리고 서울 경주로 데리고 와서 벼슬을 주고 예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옆으로 뭐 지나다니게 했는데 이렇게 상세한 거를 또 잘 모르고 그냥 이름만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렇게 자세하게 들으니까는 새로운 그런 느낌이 들고 나중에 뭐 자녀한테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기행도 우리 학부모들이 기획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병영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우리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를 더 넘어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괜찮은데요? 돌려.
언니 제일 잘 뛰네. 우와. 옛날에 이렇게 감 맞춰서 혁신학교라는 것 자체도 생소하기도 하고 예전에 어머니라면 그 일명 치맛바람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우려와는 달리 우리 학교 애들이 모두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종전의 교육과는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예, 하면 할수록 매력이 참 많아서 좋았습니다. 여기 사택이 비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 학부모들이 그러면 그 사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청을 했더니 다행히 교장 선생님께서 오케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안에 사실 사용하지 않아서 되게 조금 지저분했거든요. 근데 저희 학부모들이 모여서 페인트 칠하고 뭐 밤낮으로 주야로 이 전부 다 청소하고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판 여기 처음에 시작이 여기야. 그래서 두 개 걸린 모. 최종 목적지까지 오면은 말 하나가 나오는 거야, 바깥으로. 개 나와라 개. 많이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예전에는 이렇게 품앗이 해서 아이들 육아도 같이 품앗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 모든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게 좋아요. 왜 좋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좋아요? 집에서는 항상 그냥 자거나 먹거나 그러는데 밖에서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노니까 뿌듯했어요. 재료가 기본 재료가 설탕하고 식초도 2개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흰색 달고나 만든 게 아니고 흰색이 설탕이 녹였더니 색깔이 어떻게 됐어? 과학을 싫어하는 친구는 있어도 과학 실험을 싫어하는 친구는 잘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직접 활동하는 거라서 재밌고 배워가는 과학 용어가 한두 가지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짜고 있어요. 네. 잡고요. 천천히 저어서 녹는 걸 보세요. 끈적해진다. 그렇지, 맞아. 캐러멜 좀. 자, 그리고 도전을 열심히. 이거 언니가 가지면 끌어올라지, 그치? 그러면 더 이상 끌어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들어. 공부를 일단 안 하고 그리고 친구랑 놀고 그리고 그냥 재밌어서. 오늘 보니까 공부던데, 이건 공부 아니야? 이거는 공부 같지 않아요. 이거. 공부 같지 않고 재밌어요? 네. 내 아이가 반장이어야 되고 내 아이가 회장이어만 엄마들이 모임을 모이도록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 모임의 특징은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아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모두 내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활동하면 어떤 것이 좋을 게 있을지 하고 생각해서 모인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도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오카리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음악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 코로나 시대에 다 같이 소풍이나 어디 워크숍을 간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배우시고 또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안전하게 이런 답사가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은 역사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런 치맛바람이라면 참 좋은 바람 아닐까요? 그렇죠.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학교 측과 학부모의 관계는 약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걸로 설명이 되죠. 과거에 학부모회 하면은 이제 사친회라든지 육성회라는 게 전신이었거든요. 네. 이때는 학교가 돈이 별로 없었을 때 학부모들로부터 이제 돈을 좀 각출하기 위한 이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또 학교가 아쉬울 때 봉사와 동원의 이미지 속에서 사실 학부모회가 그동안 자리를 좀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추진이 되게 어렵습니다. 내 아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이 공공성 혹은 내지는 공화주의의 어떤 관점
이걸 가지고 계신 건강한 학부모님들이 학부모의 중심을 잡으셨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일을 하는 엄마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그 초등교육의 꽃이 이 방과 후와 돌봄 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요식행위에 그친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계신 모습이 좀 부럽기까지 했어요. 흔히들 그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마을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지역사회의 도움도 정말 필요하죠, 선생님? 그죠. 우리가 라떼 이즈 호스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어릴 때는 마을이 놀이터였고 마을이 공부방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관계가 많이 허물어졌지만 그때의 친구, 부모님, 동네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한테는 스승이었고 친구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상북중학교에서는 마을을 바로 알자라는 어떤 지금 공부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상추 있죠, 상추. 상추 씨 파종하고 봄에 먹는 배추, 앞당한 배추하고 그다음에 겨울초. 요 네 가지를 오늘 파종을 하도록 할 테니까네. 장모님도 그냥 해. 12는 내고도 나는 이거 안 쳐. 여기. 그래. 자, 가까이. 명폭. 땅 위에는 고구마가 땅 속에는 있고 그다음에 땅 위에는 배추가 자라고 그다음에는 공중에는 나락이라든지 열매가 난다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아주 기본적인 걸 갖다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이 되어야 공부하는데도 기본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기본을 가르치고 있어요. 소똥 소배수물 여기 어릴 때 여러분들이 먹는 우유입니다, 우유. 내가 어릴 때 내가 먹고 근데 우유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초코우유 먹었어요. 예. 석고리 먹었다고. 초코우유 먹고 살았어요. 초코우유 먹었지? 우유 싫어요. 맞아. 우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고 그게 이제 양식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방과후 같은 건 다 공부밖에 없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니까 뭔가 농사교실이랑 방과후가 되게 특이해서 신청을 했어요. 이게 평소에 해볼 수 있는 경험도 아니고 이게 특별히 해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힘들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해보니까 힘들지도 않고 더 재밌었어요. 한 개씩 나와. 예은이 아까 제가 타면서 먹었어요. 자, 빨리 먹고 이제 우리 학교해야 되니까. 예은이가 지갑을 아니야, 여기 가면 꿀 있다. 여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를 열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소고기 국밥 500그릇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자랐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인기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이장님께서 이제 올해 지은 햅쌀이라 하면서 그 아이들 급식에 좀 보태가지고 아이들 한 먹이라고 햅쌀을 갖다가 요만큼을 이제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마을과 학교가 이제 협업의 관계를 잘 이루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은 온 마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고 있구나. 사실 그동안은 지역사회가 학군으로만 인식이 되었잖아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참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사들도 사실 국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좀 떨어졌던 면이 있고 또 하나가 순환근무제 체제이다 보니까 하나의 학교 내지는 지역에 정착하기보다는 자꾸 옮겨 다니는 그런 관점에서 마을 주민으로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게 작용했던 사례가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화두인 상황인데 더 이상 학교가 지역 사회의 섬처럼 고립되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마을에 관해서도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마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마을을 위해서도 배울 수 있는 이런 어떤 관점이 형성이 되면 훨씬 더 교육 과정이 풍성해집니다. 상복중과 그 지역사회의 소통을 보면 한편으로 훈훈하면서도요. 또 이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도심에서는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상북에 비하면 저희가 지금 저희 아이가 있는 학교는 좀 큰 곳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영초가 속해 있는 곳이 중구인데요. 지금 중구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학교 담장을 넘어서 뭔가 교육이 뻗어나가야 된다. 이제는 마을과 함께 소통을 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있는 시점에 혁신교육지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울주군 관계자님도 좀 이 방송 보고 좀 그 많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지자체가 사실 교육에 관심이 있었죠. 근데 예산을 지원도 해주는데 이것이 주로 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강당 져주고 뭐 인조잔디 깔아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교육 과정을 중심에 놓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근데 이걸 그냥 학교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지역 어른들이 만나서 논의하고 지자체는 또 예산을 해주고 또 철학을 같이 세워나가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죠.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마을 공동체를 더해서요. 서로 나눔 학교의 사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주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어하는 목표는 아무래도 학교다운 학교겠죠. 이 사주체의 도움을 받아서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될 때 진정으로 학교다운 학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상복중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만나보고 올까요? 자신의 휴대폰에 소유권이 있는데 그것을 뺏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법상에서 학교장 조례나 규칙을 정하게 되면 그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허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설문지를 쭉 작성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이어서 그 염색 여부와 이제 파마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일단 염색이 지금 보이죠.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오늘 여러분들 그 설문조사 결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옆에 친구들이 보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들이랑 얘기해봤을 때도 제한적으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염색을 한다, 화장을 한다, 또 액세서리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원래 제한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화장의 짙고 옅음이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뭐 배움의 과정으로 인정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47%로 등하교. 제 얼굴에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기본적인 제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많이 하든 안 하든 화장이나 액세서리 정도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답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생답다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 이 말이 저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예민한데 이게 까실까실하다 보니까 보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자기 개성의 표현을 좀 존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2부에도 학부모의 그 의견들을 좀 더. 그래서 제가 가봤을 때 쉬는 시간에 예전에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휴대폰을 하고.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하는 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친구들과 대화도 할 수 있겠지만 휴대폰을 하는 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생각해요. 휴대폰 사용 소지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소지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폰이 없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져온 애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휴대폰을 밖에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저희 학생들이 나이도 있고 자신의 미래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조금 지루했는데 그래도 저희 그 학교 규정이 생기는 거니까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학교 규칙을 직접 만든다는 게 약간 좀 신기했고요.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할 줄 알았지 자기들의 의무도 같이 이야기할 줄 몰랐거든요. 학교 분위기 자체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 너무 부럽고 저는 다시 학교 가고 싶네요. 이런 학교면 다시 다녀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때는 선도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미 3cm에 걸려가지고 이제 교무실에 끌려갔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유일하게 아이들 편을 들어주시면서 선생님들 보십시오. 이 머리가 조금 길다고 해서 이 아이의 학습 태도나 뭐 학교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얘기해 주셨을 때 선생님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또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또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참 또 학생다운 게 뭐냐라고 하는 반문에는 또 뜨끔하기도 하고요. 많이 보면서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참고로 이제 성북중학교에는 선도부가 없습니다. 선도부는 없고 그냥 이제 아주 이제 낮은 수준의 이제 학생 지도 정도가 가능하고요. 우리 학교에 이제 박환조 선생님이라고 아주 이제 멋진 총각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이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특해 보일 수도 있다.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떻던가요? 기특했나요? 건방져 보이지 않았어요. 네네네네. 사실 그 교육 주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생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질적인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홀대받는 그 계층 중에 하나가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한 교육의 주체로 대접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변화하고 올바른 성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빛나는 보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기본법이라든지 교육과정 총론상에서의 교육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제대로 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이제 논의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그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대표들도 좀 들어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런 데에도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내서 우리 교육 정책에 있어서 소외되어졌던 학생들이 아니라 주체로 참여하게끔 만들어내야 됩니다. 핀란드 같은 데에서는 교육과정 발표를 할 때 장관과 학생 대표들이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말로는 주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인정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 토론할 수 있는 기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장의 기회를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들에는 비난이 따라오지 그걸 이제서야 알았어 포기를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했지 그게 아직 나를 살게 했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나에게는 학교는 배우는 곳이지 공부를 배우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만 배우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고 개성이고 자기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나눔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알아가야겠다. 또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선생님들 이야기에는 때로 감동도 받았고요. 또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 학교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희망도 좀 엿보였는데요. 학교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나눔 학교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을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찾으셨습니까? 앞으로도 서로 나눔 학교 그리고 우리 혁신학교들이 가는 그 길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길을 온 세상에 펼쳐 보여줄게. 이제는 날 위해 살아볼래. 누가 뭐래도 상관 안 해. It's a brand new day and a brand new sky. 새롭게 시작할 거야. 난 이제 완전히 달라질래. 지금까지와는 다를 거야. It's a brand new way and a brand new me. 다시 태어난 것처럼